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능력 있는 대출 중에 찾는 방법과 집안 보고 계약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방송은 제가 새로 녹음한 건 아니고 지난번처럼 라방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은행이 대출 중단 사건이랑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요새 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같이 공유를 하게 됐으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를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 투자지역 분석반 5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태 투자를 못 하신 분이시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지역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강의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미 오른 가격을 보고 들어간다는 게 정말 참 그게 그래요. 저도 강남에 처음 입성할 때 설마 저게 막 지금 막 5억 넘고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오를까? 막 7, 8억 하는데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10억, 15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가를 보고 하면 안 되고, 과연 얘가 미래에도 이 가격일까라는 거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평당 3억 찍는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나요? 저는 전에 1억 찍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2억 갈 거냐는 좀 의심스럽다,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2억도 찍었고 이제 3억도 갈 거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절대 가격의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가치가 계속 갈 수 있는 지역이냐 단지냐가 문제인 거지, 지금은 절대 가격만 보고 얘는 가치를 다했어 라고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해보고 부동산 투자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걔가 가치가 있냐 없냐는 계속 내 눈을 키워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본인이 느껴야지.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전에 수강생분들 일부러 반포동 데려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임장할 때. 내가 지금은 못 사고 쳐다도 못 보는 지역이지만 눈에 발라놔라. 그때 반포주공 1단지가 막 20억, 30억 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더 날라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막 20억, 30억 하는 애들이 더 오를까? 내가 넘사벽인데 이걸 과연 살만한 그런 게 될까? 아니에요. 더 돼요. 본인을 너무 한계 짓지 말고 본인의 걸 스스로 본인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전화했더니 매물이 없대요. 가봐야 할까요? 사장님들이 전화로만 막 이렇게 해서 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매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 살 사람이 있으면 매물을 만들어 와요. 그러더니만 며칠 지나서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 물건 없었는데 이제 물건 나왔는데 조건 그때 말씀하신 거 지금 나왔다 하실 거면 제가 가보고 뭐 한번 보러 오시던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청주 물건 없다는 얘기는 저 4기 때 강의할 때부터도 워낙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그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한 달 전에 사신 분보다 저는 그 이후에 샀는데도 더 싼 가격에 들어갔고, 물건 없다고 했는데도 막 전화 돌려보고 제가 찾아갔을 때는 물건이 없지 않았거든요. 물건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 사고 싶지만 명의가 없어서 못 사고 막 이럴 정도로 오히려 그렇고,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능력 있는 사장님들이랑 좀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물건이 없어서 거래 못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무슨 소리야, 나는 달라. 제가 강의 때랑 유튜브에 올렸는데, 출근하면 계약서 써야지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 매물 없다는 사장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몰라, 나는 계속 매물이 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한테 잘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매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앞에 8명의 그 투자자 리스트를 갖고 계신데 먼저 나 무조건 살 테니까 물건 나오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 줘 했던 사람이 8명이 앞에 있는데도 9번째 전화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 주셨거든요, 사장님이. 그건 어떻게 그분한테 어필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도 솔직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더 챙겨주고 본인 마음 조금 더 헤아려주고 정말 할 것 같은 사람. 저는 요새 조금 그 부동산에 전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한테 전화, 사장님 요새 그 매물 너무 없어서 힘드시죠? 매물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전화 드렸어요. 그래서 요새 매물 없어서 거래 못해서 사장님들 어떻게 해요? 임대료는 어떻게 잘 내고 계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사장님들 걱정을 해드려요. 그치도 요새도 정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장님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다. 투자자들도 힘들긴 한데 사장님들도 진짜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챙겨드리는 말도 해드리고 서로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좀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더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식으로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5월에 갔는데 오전에 봤는데 여유 부리다가 오후에 나갔다가 전화 왔어요. 요새는 좀 그런 거 맞아요.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에 물건 없는 경우는 다반사죠. 그래서 대부분 솔직히 조금 물건 안 보고 뭐 어차피 올수리 할 거다라고 하면 중대과실은 어차피 6개월 이내에 다 해주게끔 뭐 특약 넣고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사진만 보고 하거나 정말 책임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정말 그 조금 금간 거 막 그 문에 스크래치 난 거 이런 것까지 다 부분 확대해서 촬영해가지고 미리 보내주시고 하시는 사장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믿을만한 사람이면 집안 보고도 좀 계약하기도 해요. 근데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비추. 왜냐면 컨트롤 하실 능력이 아직 없고 리스크를 몰라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부동산 사장님 믿고 그냥 집안 보고 사진만 보고 거래한 적이 있는데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잔금 치고 나서 그 여파라고 해야 되나, 반작용이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거를 사실 근데 사장님한테 그거를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할 순 없어요. 그냥 그분은 그냥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준 거지 그 책임은 결국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봤을 때 리스크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해서 가는 거지, 사장님이 확인해줬으니까 사장님이 책임져줘, 사장님이 책임져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만 보고 계약한다 라고 하면 그거를 꼭 좀 리스크로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개인분이 고칠 거 말해준 거 이외에도 몇 가지 고쳐야 할 게 더 나와서 속상했다고. 맞아요. 근데 내가 그냥 중개인한테 맡기겠다고 하면 그것도 제 선택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내 선택이고 내 결정에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어요. 속상하긴 하지만 솔직히 안 속상하면 사람이 아니지. 당연히 속상한데 그냥 받아들이자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물건 구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직장인이다 보니 쉽지 않네요. 저도 이 마음 알죠. 제가 그 보건교사 할 때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애들도 어리고. 그때 제가 처음 투자 시작했을 때가 첫째가 6살 7살, 둘째가 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도 너무 어리고 또 둘째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저녁마다 또 그 목욕을 의식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른 로션이 막 이만큼 있고 약도 이만큼 먹여야 되고, 그리고 막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투자 공부도 해야 되고 투자 물건 보러도 가야 돼서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지냈나 싶어요. 그때 마음이 되게 조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 말인데 너무 임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퇴근하고 당연히 막 헐레벌떡 뛰어가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주말에도 남편한테 쌍욕 먹으면서 독박 육아 하라고 하고 저는 임장 가고
하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딱 한 번 제가 학교에다가 병가를 내고 몸이 너무 안 좋다,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딱 한 번 병가 내고 물건 보러 가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한 번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유, 부끄럽네요. 계약하러 갔는데 법인하고는 거래 안 한대요. 맞아요. 저도 좋은 물건인데 법인이랑은 거래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막 급하게 개인 명의 찾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꿈꾸냥이 대출 중개인은 어떻게 찾나요? 처음엔 저는 약간 경매로 처음에 시작했어가지고 대출 중개인을 법원 경매 가면은 앞에서 중개인분들이 막 명함 엄청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받아다가 하루에 50통화 전화 돌려가지고 그 중에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제가 저랑 맞는 분을 찾아서 그렇게 정말 입에 단내나게 전화 통화 돌린 적도 있고, 지금은 유튜브나 그런 거 하시는 대출 중개인 분 중에 능력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고 방법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방법을 만드는 거를 이제 조금 유튜브로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각 그 부동산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 카페에서 강의를 하는 대출 중개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조금 능력이 있으세요. 왜냐면 대출 중개인은 대부분 한 지점에, 그러니까 한 은행, 농협이면 농협, 뭐 신한이면 신한,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한 은행에만 이제 등록을 해서 대출 중개인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각 은행 12개, 13개 은행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가지고 모든 은행에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이율로 가장 한도를 높게 받을 수 있고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그 은행 지점을 뚫어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그룹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조금 그렇긴 해요. 공시지가 1억 이하만 사람들이 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 포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막 읍면리에 있는 이제 1억까지 가기에는 저는 솔직히 리스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취등록세 12%의 장벽만 없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공시지가 1억 이상이면서 가치가 덜 반영된 애들을 공략하는 게 나은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 위주로 저도 솔직히 좀 봤었고 사기 때 강의도 그렇게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에서 본인이 이제 성향에 맞는 쪽으로 가셨겠죠. 등록세 12% 전략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제 말씀 듣고 보니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최근에 공시가 1억 이하짜리만 봐온 것 같은데 이제 전략을 다시 해봐야겠어요. 오늘 라방에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시야를 너무 좁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세요. 근데 거기 중에 나한테 제일 맞는 거, 제일 유리한 게 뭘까를 항상 고민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발전할 수 있고 넓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서로한테 윈윈이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